안녕하세요. 생활건강정보 채널 9988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콩이라고도 불리는 검은콩이 소화 흡수가 안 되어서 먹으나 마나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변으로 그냥 나와버리면 그뿐일 테지만 변으로 나오면서 췌장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검은콩뿐만이 아니라 모든 콩류는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는 프로테아제 억제제, 피틴산, 렉틴, 탄닌, 옥살산 등의 항영양소가 있습니다. 프로테아제는 단백질 분해 효소이고 인체의 여러 기관에서 생성됩니다. 위장에서는 단백질을 더 작은 펩타이드로 분해하기 위해 생성되고 췌장에서는 프로테아제를 비활성 형태로 만들어 소장으로 보내고 소장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프로테아제를 만들어 췌장에서 내려온 프로테아제를 활성화시켜서 단백질을 소화시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프로테아제는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재활용하고 호르몬을 조절하고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콩에 있는 프로테아제 억제제는 말 그대로 프로테아제 효소를 억제하기 때문에 위와 췌장에서는 단백질이 충분히 소화되지 않고 있다고 감지하여 프로테아제 효소를 더 많이 생산하고 분비하여 이 프로테아제 억제제를 극복하려고 열일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췌장의 과부하로 췌장 비대 또는 기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어쩌다 한번 대충 요리한 검정콩을 드신다면 몰라도 정기적으로 드시면 프로테아제 억제제의 만성적인 섭취로 췌장이 서서히 망가지면서 췌장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틴산은 철, 아연, 칼슘, 마그네슘과 결합하는데요. 이 결합된 미네랄 복합체는 너무 입자가 크기 때문에 장벽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소화관을 통과합니다. 피틴산을 제거하지 않으면 미네랄 결핍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렉틴은 소화관 상피세포에 결합하여 장 내벽을 자극하는데요. 소화관 장벽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 등 작은 입자가 장 점막을 통과하여 혈류로 유입되는 일명 새는 장 누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사람은 콩만 먹으면 메스꺼움, 복부 백만감,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렉틴은 통곡물에도 많은데요. 현미밥만 드시면 속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 영상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탄닌은 비햄철과 결합하여 비햄철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햄철은 식물성 식품에 있는 철분인데요. 소고기 등 육류에 있는 철분은 햄철입니다. 옥살산은 장에서 칼슘과 결합하여 칼슘 옥살레이트를 형성합니다. 이 칼슘 옥살레이트는 불용성 화합물이라서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빠져나가는데요. 그래서 칼슘의 생체 이용률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이유로 검정콩을 드실 때는 항영양소를 필수로 제거하고 드셔야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콩에 있는 항산화제 함유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항영양소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물에 담그기, 발화, 로스팅, 스팀, 압력, 삶기 등의 방법을 비교했는데요. 콩을 발화시키면 항산화 물질은 늘어나고 항영양소는 현저히 줄었습니다. 나머지 열처리 방법에서는 항산화제는 줄었지만 항영양소는 높은 비율로 줄었습니다. 검정콩을 발화시켜서 드시지 않는다면 물에 담갔다가 압력솥에 쪄서 드시면 항영양소는 제거되고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물에 담가서 항영양소를 제거하는 방법은 여러 연구에서 발표되었는데요. 24시간 동안 물에 담가 놓는데 물에 담가 놓은 콩은 쉽게 상할 수 있으니 물을 서너 번 새물로 갈아주고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에 담가 놓으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아무리 좋고 비싼 보약을 드신다 해도 소화가 안 되고 인체 내에서 흡수가 안 된다면 먹으나 마나 돈 낭비입니다. 검은 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콩이라 할지라도 그냥 대충 삶거나 쪄서 드시면 속만 쓰리고 흡수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럼 콩을 담갔다가 압력솥에 쪄서 어떤 음식과 같이 먹을 때 건강에 더 도움이 될까요? 소고기와 같이 먹으면 소고기에 많은 철분을 검은 콩이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달걀과 같이 먹으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달걀에도 철분이 많은데 그럼 달걀에 있는 철분은 포기하라는 말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은 콩에 있는 탄닌은 햄철 흡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비햄철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런데 소고기에 있는 철분은 햄철입니다. 철분 흡수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에 의하면 소고기 등 육류는 검은 콩에 있는 비햄철 흡수를 150%나 향상시키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검은 콩은 소고기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소고기와 같은 육류와 같이 먹어야 소고기가 검은 콩에 있는 비햄철까지 흡수되게 합니다. 소고기 장조림 만들 때 검은 콩을 함께 넣어 만들어 보세요. 두유 만들 때 우유와 함께 갈아 만드시는 분 계실까요? 우유의 칼슘과 검은 콩에 많은 인산이 만나면 소화관에서 인산 칼슘을 형성하는데요. 이것은 불용성이라서 흡수가 안 되고 변으로 빠져나옵니다. 어쩌다 한 번은 문제가 없겠지만 매일 이렇게 마시면 칼슘과 인의 결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산 칼슘이 콩팥 결석을 형성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소화관에서 생성되는 인산 칼슘은 불용성이라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인산 칼슘이 콩팥 결석을 만들 때는 이미 인산과 칼슘이 따로따로 흡수되어서 혈액 내에서 수치가 너무 높을 때 인산 칼슘 결정이 형성되어 콩팥 결석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보충제를 드실 때는 너무 과하지 않게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참고로 칼슘과 인 모두는 뼈 건강, 세포 기능, 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섭취 비율은 2대1로 칼슘이 더 많아야 뼈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칼슘보다 인이 더 많으면 혈중 칼슘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오는데요. 이것은 뼈를 약화시키고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칼슘이 너무 많고 인이 너무 적으면 칼슘 수치가 적절하더라도 뼈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검은 콩으로 두유를 만들 때는 나도 모르는 유당불내증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귀리우유 같은 대체 우유로 만드실 것을 권장합니다. 검은 콩을 삶을 때 거품이 마구 일어나지요. 이것이 바로 사포닌인데요. 사포닌은 여러모로 건강에 이점을 주지만 갑상선종 유발 효과도 있습니다. 갑상선종 유발 물질은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거나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적인 요오드 흡수를 차단하여 갑상선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화합물입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갑상선 질환의 위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갑상선종 유발 물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문제가 악화되어 갑상선종, 피로, 체중 증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연구에 의하면 해조류 중에서 다시마가 요오드 함유량이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한국 다시마가 중국, 일본, 대만을 제치고 가장 함유량이 높았습니다. 검은 콩을 압력솥에 쪄서 다시마 튀각과 함께 드시면 단백질 간식으로 훌륭합니다. 다시마 1g에는 약 2984 마이크로그램의 요오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권장량의 2000%나 됩니다.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다시마를 너무 많이 드실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검은 콩 반컵에는 단백질이 약 8g이 있지만 달걀처럼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있는 완전 단백질 식품은 아닌데요. 지방을 분해하고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 메티오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완전 식품으로 불리는 달걀이나 퀴노아와 함께 드시면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섭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 같이 드시면 검은 콩에 있는 비햄철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사과를 잘게 썰어 검은 콩과 함께 샐러드를 만들어 보세요. 이때 양파도 잘게 썰어 살짝 볶아서 넣으면 양파의 유황 화합물이 검은 콩의 아연과 철분 등 미네랄 흡수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드레싱은 간장 1, 사과 사이다 식초 1, 올리브 오일 1의 비율로 섞고 꿀 약간 넣어 만드시면 건강한 드레싱이 됩니다. 씹는 것이 귀찮고 콩을 싫어해서 검은 콩을 끓여서 물처럼 매일 자주 드시는 분도 계신데요. 검은 콩 끓인 물은 약물이지 보리차가 아닙니다. 물로 빠져나온 사포닌, 항영양소 등을 과다 섭취할 위험이 있고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내 수분과 미네랄을 과다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검은 콩은 하루에 어느 정도를 먹어야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하루 반 컵 정도가 적당합니다. 검은 콩은 서리태, 서목태, 쥐눈이 콩 등 다양한데요. 쥐눈이 콩이 약콩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지만 검은 콩은 모두 약콩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굳이 비싸게 쥐눈이 콩만 드실 필요 없이 검은 콩을 매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매일 검은 콩을 반 컵씩 드시면 우리 인체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 혈관 이완 효과가 있어 혈관 내 근육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검은 콩의 항산화 제와 섬유질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의 검정색은 안토시아닌 때문인데요. 이것은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 식사 후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백질 함량이 높아 노년 근손실 예방,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지원하여 규칙적인 소화를 촉진합니다. 다섯 번째, 노년에 부족해질 수 있는 철분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철분은 혈액 내 산소 운반과 건강한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검은 콩과 같은 비햄 철분은 동물성 제품의 햄 철분만큼 효율적으로 흡수되지는 않지만 비타민C가 풍부한 사과, 토마토 등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검은 콩은 항노화 작용을 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검은 콩을 오래 복용하면 백발을 검게 하고 노화를 방지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검은 콩에 있는 항영양소를 제거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소중한 지인과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고정 댓글을 보시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영상 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구구까지 팔팔하게 하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